조용한 밤 공기 속 부드러운 바람이 천천히 나뭇잎을 스치며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동화 숲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랑과 약속, 그리고 기적이 담긴 오래된 전설, 종달새의 이야기입니다. 작은 새 한 마리에서 시작된 모험이 어떻게 운명을 바꾸고 두 사람을 하나로 이어주는지 지금부터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은은한 바람소리와 함께 이야기가 천천히 열립니다.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숲속, 나뭇잎이 사르르 흔들리고 먼 곳에서 작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온다. 오래오래 전 깊은 숲과 작은 마을이 어우러진 곳에 세 딸을 둔 한 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먼 길을 떠나기 전 아버지는 조용히 세 딸을 불러 말했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여행을 다녀오는 동안 너희는 무엇을 선물 받고 싶으냐? 잔잔한 바람 한 줄기가 스쳐간다. 첫째 딸은 반짝이는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반짝이는 진주가 갖고 싶어요. 둘째 딸도 기쁘게 말했습니다. 저는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좋아요. 하지만 막내딸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예쁘게 노래하고 뛰어노는 종달새 한 마리가 갖고 싶어요. 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꼭 구해오마. 숲 너머로 부드러운 바람이 흘러가며 장면이 천천히 사라진다. 며칠 후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아버지. 집마차의 바퀴가 삐걱이며 숲길을 지나간다. 발밑에서 마른 나뭇가지가 똑똑 부러지는 소리가 울린다. 아버지는 두 딸에게 줄 진주와 다이아몬드를 이미 손에 넣었지만 막내딸이 원하는 노래하는 종달새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진 채 숲속을 지나던 그때 짙은 안개 사이로 아름다운 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성 옆에는 하늘로 치솟은 거대한 고목나무가 서 있었고 그 꼭대기에서 맑고 청아한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은 종달새가 톡톡 뛰어오르며 노래하는 모습. 아, 드디어 찾았다. 막내에게 줄 종달새로구나. 아버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종달새에게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잔잔한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사르르 흔들린다. 그런데 그 순간 고목나무 밑의 어둠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튀어나왔습니다. 낮게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기척. 누가 내 종달새를 훔치려 하는가? 저는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막내딸이 새를 원해서 금으로라도 갚겠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금은 필요 없다. 단 하나. 네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존재를 내게 바쳐라. 바람이 세차게 스쳐 지나간다. 아버지는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혹시 막내딸일지도 모른다. 집에 오면 가장 먼저 뛰어나오는 건 그 아이니까. 약속하지 않으면 널 여기서 떠나보낼 수 없다. 옆에 있던 하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주인님, 혹시 강아지나 고양이가 먼저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자의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좋다. 약속을 지킨다면 이 종달새를 가져가라. 이렇게 아버지는 종달새를 품에 안은 채 떨리는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만나게 될 존재가 누구일지 모른 채 말입니다. 숲속의 긴 그림자가 아버지를 따라오듯 조용히 흔들린다.
저녁 햇살이 기울어가는 마을. 먼지바람이 일며 마차가 천천히 집 앞에 멈춰선다. 마차바퀴는 긴 여정에 지쳐 끼익 하고 신음한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종달새가 든 작은 오리를 꼭 끌어안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문가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가벼운 발소리와 함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작은 발이 다다다다 소리를 내며 달려온다.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막내딸은 언제나 그랬듯 누구보다 먼저 달려나와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스며오지만 아버지의 얼굴은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아이야, 내 딸아. 말끝이 떨리고 숨을 들이키는 소리. 아버지의 눈가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막내딸은 놀란 눈으로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버지는 더는 숨길 수 없다는 듯 천천히 숲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밤처럼 깊고 무거운 그의 목소리가 현관에 가라앉았습니다. 그 사자가 종달새를 갖기 위해 집에 돌아와 가장 먼저 마주하는 존재를 내어놓으라 했구나. 그리고 그게 바로 너였구나. 아버지, 괜찮아요. 아버지가 약속하셨다면 지켜야 해요. 제가 가서 사자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돌아올게요. 안 된다. 난 너를 잃을 수 없다. 차라리 아버지, 전 괜찮아요.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그리고 전 돌아올 거예요. 반드시요. 막내딸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깊고 단단한 용기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조용히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느리게 불어와 창문을 쓱 스치는 소리. 새벽 안개가 마을을 가득 채우고 빛이 퍼지기 전에 푸른 정적이 감돈다. 다음 날 아침, 막내딸은 조용히 길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작은 짐보따리, 물 한 병, 그리고 아버지가 손수 챙겨준 낡은 손수건 하나. 이 손수건은 네 어머니가 쓰시던 거란다. 혹시 외로워질 때 꼭 쥐고 있어라. 아버지, 전 괜찮아요. 걱정 말고 기다려주세요. 꼭 돌아올게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자갈이 사각 사각 소리를 낸다. 그녀는 아버지를 향해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고 깊은 숲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숲은 해가 들지 않아 어둑했고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나뭇잎이 사르르 떨렸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던 새소리도 점점 멎어 마치 숲 전체가 그녀를 지켜보는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걸어가자 나무들 사이로 금빛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가 말했던 바로 그 성이 마치 안개 위에 떠 있는 듯 신비롭게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낮의 사자는 여전히 크고 위험했지만 어제 아버지가 느꼈던 공포와는 달랐습니다. 어딘가 말하지 못한 사연이 담긴 눈빛이었지요. 사자는 그녀를 성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천천히 저물자 숲 위로 짙은 푸른 빛이 내려앉은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후 하고 바람이 불며 공기가 달라진다. 사자의 몸에서 금빛이 퍼져나오더니 그 거대한 모습이 점점 작아지고 이윽고 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저주에 걸린 왕자요. 낮에는 사자, 밤이 되면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저주라니, 그런 일이...
두려워 말라. 너를 해칠 생각은 없다. 약속 때문에 너를 데려온 것이 아니라 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자 성은 은빛으로 가득하고 왕자는 그녀에게 따뜻한 식사와 방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두 사람은 성에서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숲속 새들은 마치 축복하듯 조용히 날아올랐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새로운 인연이 숲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밤하늘이 푸른 바람에 흔들리고 성 안의 촛불은 잔잔한 빛을 내며 방 안을 가득 채운다. 어느 날 밤 왕자는 그녀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내일 너희 집에서 큰 일이 있겠지? 첫째 언니가 결혼한다 들었소. 혹시 돌아가 보고 싶지 않은가? 정말 다녀와도 되나요?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고 계실까요? 그 순간 그녀의 눈가에 작은 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리움, 따뜻함, 그리고 긴 여정 끝에 만나게 될 안도감. 왕자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숲의 사자들을 보내 너를 안전하게 모셔가게 하리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성문 앞에 섰습니다. 짙은 숲 사이에서 타닥 타닥 하고 발소리가 울린다. 금빛 깔기를 가진 사자들이 조용히 줄지어 서 있었고 그녀가 한 걸음 내딛자 사자들은 마치 경호원처럼 천천히 주변을 에워싸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숲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고 바람은 상쾌한 향을 실어 보냈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걷자 오래 잊지 못한 마을의 풍경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집 굴뚝에서는 따뜻한 연기가 피어올랐고 멀리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언니들 다들 잘 지냈을까? 그녀가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문이 벌컥 열리며 온 가족이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숨을 들이쉬는 작은 소리. 모두가 그녀가 사자에게 잡아먹혔을 거라 생각했던 터라 눈물과 기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한 미소로 숲의 이야기, 저주받은 왕자, 그리고 성에서의 평온한 삶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날 첫째 언니의 결혼식은 오랜만에 밝아진 웃음과 축복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끝난 다음 날, 그녀는 다시 숲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두 세계를 잇는 다리처럼 이어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성에는 다시 따뜻한 밤이 찾아온다. 촛불은 조용히 흔들리고 창밖으로는 숲의 낮은 바람이 스며든다. 어느 날 밤 왕자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언니가 결혼을 한다고 들었소. 너도 또다시 가족을 만나고 싶겠지? 네, 이번에는 함께 가면 안 될까요? 당신도 아버지를 꼭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말에 왕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성 안의 촛불도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하오. 내가 인간의 모습일 때는 괜찮지만 조금이라도 불빛이 내 몸을 비추면 나는 즉시 흰 비둘기가 되어 7년 동안 하늘을 떠돌아야 하오. 걱정 마세요. 절대 그런 일은 없게 할게요. 이번에는 정말 함께 가고 싶어요. 그녀의 간절함 앞에서 왕자는 더 이상 고개를 저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수, 그렇다면 조심해야 하오. 언니의 결혼식 동안 나는 절대로 빛을 받아선 안 된다. 특히 횃불이나 초의 불빛은 더욱 위험하오.
그녀는 성의 장인들을 불러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두꺼운 방을 만들게 했습니다. 두꺼운 나무판을 두드리는 쿵쿵 소리가. 방은 완벽한 어둠이 깃들어 있었고 그녀는 안심하며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이 방이라면 불빛 한 점도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여기서 안전하게 쉬면 돼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사자들과 함께 두 번째로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사자들의 무거운 발자국이 숲길을 둠둠 울린다. 둘째 언니의 결혼식 날, 온 마을은 북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횃불이 환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마을에 밤이 내려앉는다. 횃불이 사르르 타오르고 결혼식 음악이 멀리서 은은하게 들린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왕자를 숨겨둔 어두운 방으로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는 완벽한 어둠만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주 미세하게 나뭇결이 갈라진 틈이 그곳에 숨겨 있었지요. 괜찮아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이 방이라면 안전할 거야. 그녀가 자리를 떠난 사이 결혼식 행렬이 횃불을 들고 집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밤 공기 속에서 흔들리며 번져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빛 한 줄기, 실처럼 가느다란 불빛이 나무 틈을 스쳐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안 돼. 순간 방 안에서 휘 하고 바람이 요동친다. 금빛이 허공에 소용돌이치고 왕자의 외침이 사라지며 가벼운 깃털 떨림이 들린다. 어둠 속에서 작고 하얀 모습이 날갯짓을 시작했습니다. 왕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눈처럼 하얀 비둘기 한 마리가 떠 있었습니다. 미안하오. 결국 일이 되고 말았군. 무슨 일이야? 왕자님, 어디 계세요? 그녀가 방 안으로 뛰어들었을 때 희미한 발빛 아래서 한 머리 비둘기가 슬프게 날개를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7년 동안 하늘을 떠돌며 날아다녀야 하오. 하지만 널 홀로 두고 싶진 않다. 내가 하늘을 날 때 매 7걸음마다 붉은 피 한 방울과 흰 깃털 하나를 떨어뜨릴 것이오. 그것을 천천히 따라오면 언젠가 날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오. 비둘기가 창문을 향해 날개를 크게 펼친다. 공기가 파르르하고 떨리고 깃털 하나가 천천히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녀가 손을 뻗기도 전에 비둘기는 창문 틈을 지나 밤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 뒤로 피 한 방울과 흰 깃털이 조용히 떨어지며 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여정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어둠을 헤치고 사랑을 찾아가는 긴 그리고 험한 길이. 밤하늘은 먹빛처럼 짙고 별빛은 희미한 길잡이처럼 깜빡인다. 축축한 숲속 공기 속에서 그녀는 혼자 서 있었다. 비둘기로 변한 왕자는 눈처럼 하얀 깃털을 흩날리며 멀어져 갔습니다. 그 뒤를 따라 붉은 피 한 방울이 어둠 속에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왕자님, 기다려 주세요. 제가 꼭 따라갈게요. 그녀는 눈물을 닦고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땅 위에는 왕자가 남긴 하얀 깃털이 바람에 파사삭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7걸음, 다시 깃털 하나, 그리고 작은 피의 방울. 그 흔적들은 마치 그녀를 부르는 듯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하루, 이틀, 한 달, 계절조차 몇 번이고 바뀌어 갔습니다. 비가 내리면 그녀는 옷이 다 젖은 채 걸었고 눈이 내려 길이 막혀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이 또각또각 끊없이 이어지는 듯한 느낌. 조금만 더,
여기서 포기하면 왕자님을 영영 잃어버려. 해가 뜨고 지기를 수천 번. 그녀의 머리카락은 바람에 거칠게 흔들리고 발바닥은 돌길의 상처 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7걸음마다 떨어진 깃털은 희망이었고 피 한 방울은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렇게 7년의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가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깃털이 없지? 피도 사라졌어. 그녀는 깜짝 놀라 주변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바람만 스칠 뿐 깃털도 피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길은 끊어졌고 왕자의 흔적은 허공에 녹아 사라진 듯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으로 차가운 두려움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향해 조용히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누구됐든 제발 알려주세요. 왕자님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그렇게 그녀는 머나먼 하늘을 올려다보며 새로운 희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태양, 달, 바람을 찾아가는 기묘한 신비로운 여정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깃털도 피도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적막한 길. 숲은 숨을 멈춘 듯 조용했고 바람조차 그녀의 곁을 스쳐 지나가지 않았다. 7년의 끝자락에서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듯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정오의 태양은 금빛을 퍼뜨리며 하늘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늘의 모든 산과 골짜기를 비추는 태양이다. 그러나 흰 비둘기가 지나간 흔적은 보지 못했노라. 하지만 너의 진심을 보았다. 이 상자를 받아라. 가장 어려운 순간에 열게 될 것이다. 태양빛이 반짝이며 작은 상자가 그녀의 손 위에 내려앉았다. 그녀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이번엔 부드러운 빛을 내는 달을 찾았습니다. 달님, 혹시 흰 비둘기를 보신 적 없나요? 나는 밤의 모든 들판을 비추는 달이다. 하지만 비둘기가 너머로 지나간 흔적은 없구나. 대신 이 달의 알 하나를 주마. 위기가 닥치면 깨트려라. 달빛처럼 은은한 알 하나가 그녀의 손에 살풋이 놓였다. 남은 희망은 단 하나. 어디든 스며들어가는 존재 바람뿐이었습니다. 바람님, 제발요. 당신은 모든 곳을 스쳐 지나가잖아요. 흰 비둘기를 못 보셨어요? 나는 밤바람. 하지만 내가 본 것은 없구나. 나도 지나친 비둘기는 보지 못했다. 나 또한 아무 흔적을 보지 못했노라. 하지만 나는 보았다. 흰 비둘기는 홍해로 향해 날아갔다. 7년의 저주가 끝나는 그곳에서 사자와 용이 싸우고 있었다. 그녀의 눈이 커지게 뜨였다. 마침내 첫 단서가 나타난 것입니다. 바람은 마지막 충고를 남겼습니다. 홍해로 가거라. 거기서 억센 갈대 중 11번째 줄기를 꺾으라. 그것이 너의 사랑을 되찾을 힘이 되어줄 것이다. 바람이 천천히 사라지고 그녀의 머리카락만 살짝 흔들린다. 이렇게 그녀는 태양과 달 그리고 바람에게서 마지막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발길은 홍해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사막의 고요. 모래 위로 뜨거운 바람이 후 하고 스친다. 멀리서 파도처럼 들려오는 규칙적인 진동. 그녀는 바람의 인도를 따라 며칠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바다, 홍해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붉게 물든 물결은 하늘을 삼킬 듯 출렁였고 그 위로 검은 그림자 2개가 뒤엉켜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건 사자님, 그리고 저 무시무시한 건 용?
하늘을 가르는 토요, 땅을 흔드는 날갯짓. 사자는 금빛 깔기를 펄럭이며 용의 불길을 피했고, 용은 하늘을 뒤덮는 푸른 불꽃을 뿜어냈습니다. 뜨겁게 지글거리는 불의 기용이 공기를 태운다. 그 싸움은 마치 세상이 갈라지는 듯 거대하고 격렬했습니다. 그녀는 정신을 가다듬고 바람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오른쪽 갈대숲 11번째 줄기. 바람이 솔솔 불며 갈대들이 사사삭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갈대 줄기를 하나씩 세기 시작했습니다. 9, 10, 여기다 11번째. 그녀가 조심스레 갈대를 꺾는 순간 줄기에서 은은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마치 작은 생명이 숨쉬듯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그것은 단순한 갈대가 아니라 운명을 바꿀 힘을 가진 마법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녀는 용기 내어 사자와 용이 싸우는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노래가 발끝에서 훅 튀고 거센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뒤흔들었습니다. 부디 이 힘으로 당신을 도울 수 있기를. 그녀는 온 힘을 다해 갈대를 높이 들었다가 빛나는 지팡이를 용에게 내리쳤습니다. 순간 번개처럼 강렬한 빛이 터져나간다. 용은 커다란 몸을 뒤틀며 뒤로 밀려났다. 그 틈을 놓치지 않은 사자가 강렬하게 뛰어올랐다. 거대한 충돌음, 쿵! 그리고 마침내 용의 형체는 흔들리며 서서히 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저주가 풀렸구나. 용은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름다운 궁주님이었죠. 그리고 사자 또한 은은한 빛 속에서 서서히 본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나의 사랑, 내가 나를 구했구나. 따뜻한 빛이 두 사람을 감싸고 홍해의 파도는 조용히 그들의 발끝을 적십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순간은 곧 새로운 시험으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홍해의 거친 파도가 천천히 가라앉고 긴 전투의 여운만이 사라진 모래 위에 남아있었다. 용이던 존재는 이제 한 명의 공주로 서 있었고,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고맙구나. 내 덕분에 나 또한 저주에서 풀려났다. 공주의 얼굴에는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고맙다는 인사 같기도 하고 어딘가 어두운 속내가 숨어있는 듯도 했습니다.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이제 우리 왕자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공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바람이 갑자기 거칠어지고 모래가 휙 하고 날렸습니다. 왕자는 내가 먼저 사랑했던 사람이다. 뭐라고요? 너는 나를 도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왕자를 너에게 돌려준다고 생각했느냐? 공주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가며 홍해 위로 또다시 기묘한 기운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손을 들고 주문을 속삭였습니다. 바람이여, 날개를 펼쳐라. 순간 공주의 발밑에서 강한 바람이 폭발하듯이 솟구쳤습니다. 왕자의 몸이 빛에 감싸이며 공주의 쪽으로 끌려갔습니다. 안 돼, 그녀를 놔두고 갈 수는... 왕자님, 안 돼요. 강풍이 후후하고 몰아치며 모래 언덕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공주는 왕자의 손목을 꽉 잡고 하늘 위로 솟구쳐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순식간에 작아지고 결국 붉은 하늘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안 돼. 제발 돌아와요. 제발. 그녀는 모래 위에 무릎을 꿇고 사라진 하늘을 바라보며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랑을 되찾기 위한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임을 그녀는 직감했다. 공주에게 왕자를 빼앗긴 뒤 붉은 하늘은 서서히 어두워지고 태풍이 지나간 모래사막에는 정막만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무너진 모래 위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가에는 남은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왕자님을 반드시 되찾아야 해. 어디에 있든 어떤 길이든 끝까지 따라갈 거야. 그녀는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칼을 한 손으로 억누르며 다시 앞으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사막의 모래가 사라락 사라락 발끝에서 흩어진다. 바람 또한 그녀의 결심을 들은 듯 부드럽게 등 뒤를 밀어주었습니다. 너희의 발길은 옳다. 두 사람은 북쪽 언덕 너머의 성에 도착했을 것이다. 그곳에서 결혼식이 준비되고 있다. 벌써 그런 일이... 안 돼! 왕자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마음은 누구보다 강하니 가면 반드시 길을 찾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녀의 두 번째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밤이면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도, 낮이면 타오르는 태양 아래에서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또각또각 끝없이 이어졌다. 숲을 지나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시간은 또다시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붉은 돌연이 사라지고 자줏빛 밤이 내릴 무렵 그녀는 언덕 꼭대기에서 멀리 반짝이는 성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높고 견고한 탑, 은빛 긴발이 펄럭이고 창문마다 따뜻한 빛이 새어나왔다. 그 성은 마치 이미 누군가의 기쁨을 축하할 준비를 마친 듯 지나치게 화려하고 밝았습니다. 성 안은 축제 준비로 떠들썩했고 복도마다 좋은 향기가 피어올랐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겁고 어두웠다. 복도 저편에서 흐르는 음악, 화려한 드레스, 웃음소리, 모든 것이 그녀와는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다. 높은 계단 위에서 왕자와 공주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왕자의 표정은 이상할 정도로 무기력했고 눈빛에는 깊은 혼란이 스쳐 지나갔다. 정말 저를 잊어버린 걸까?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태양이 준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열자 눈부신 빛이 쏟아져 나왔다. 작은 태양이 형태를 바꾼 듯 황금빛 옷이 반짝이며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가 그 옷을 입는 순간 주변 공기가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마치 빛이 그녀를 감싸며 한 송이 꽃처럼 피어오르는 것 같았다. 공주는 순간 눈빛을 바꾸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 옷, 나에게 파는 것이 어떠냐? 돈은 필요 없어요. 대신 오늘 밤 단 한 번만 왕자님 방에서 하룻밤 머물게 해주세요. 공주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결국 욕심에 이끌려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하지만 왕자에게는 절대 이 사실을 알려선 안 돼. 공주님, 말씀하신 약을 준비해두겠습니다. 그날 밤 왕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따뜻한 차를 마셨다. 그리고 곧 깊고 무거운 잠에 빠져들었다. 문이 끼익 하고 조용히 열리며 그녀가 조심스레 왕자의 방으로 들어간다. 그녀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잠든 왕자 곁에 앉았다. 왕자님, 7년 동안 당신을 따라 걸어왔어요.
바람에게 물어보고 태양에게 빌고 달에게 길을 묻고 결국 여기까지 왔어요. 하지만 왕자는 깊은 약물의 잠에 빠져 그녀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조용히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다. 첫 번째 밤이 지나고 아침 햇살은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가 흘린 눈물은 베개에서 말라버려 작은 얼룩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직 희망이 하나 더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조심스레 달님이 주었던 작은 달의 알을 손에 올렸다. 알은 차갑고도 단단했으며 그 속에서 희미한 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부디 이번에는 제 목소리가 닿게 해주세요. 그녀가 알을 살짝 내려치자 알이 톡 하고 갈라지며 환한 빛이 퍼져나왔다. 빛이 사라졌을 때 그녀의 손바닥 위에는 황금닭 한 마리와 그 뒤를 따르는 12마리의 황금 병아리들이 있었다. 병아리들은 삐약삐약하며 햇볕을 받아 반짝였다. 저건 뭐지? 이런 아름다운 병아리는 본 적이 없다. 그 병아리들 나에게 팔아라. 돈은 필요 없어요. 단 오늘 밤 또 한 번만 왕자님 곁에 머물게 해주세요. 공주는 순간 얼굴을 찡그렸지만 이번에도 욕심이 승리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젯밤과 똑같이 하라. 왕자에게 약을 먹여라. 예, 공주님. 그러나 왕자는 어젯밤 희미하게 들려왔던 목소리를 기억했다. 그 목소리는 바람 같고 물결 같고 어딘가 따뜻하고 그리운 감정이었다. 어젯밤 내가 잠든 사이 무슨 일이 있었지? 실은 어떤 여인이 왕자님 방에서 밤새 울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은 절대로 잠들어선 안 되겠군. 그날 밤 공주는 또다시 약을 준비했지만 왕자는 몰래 그 약을 버렸다. 방 안은 캄캄했고 창밖에서는 바람이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심장으로 왕자의 방에 들어섰습니다. 왕자님, 또 오게 되었어요. 7년 동안 당신의 뒤를 쫓아다녔어요. 아무도 제 이야기를 듣지 않았고 당신도 듣지 못했죠. 그리고 그때 어둠 속에서 천천히 왕자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였군. 어젯밤 바람같이 들려오던 그 목소리, 그게 바로 너였구나. 왕자님, 드디어 들리세요? 그래, 이제야 모든 게 떠오른다. 널 어떻게 잊었을까? 그리고 두 사람은 오랜 고통과 기다림 끝에 서로를 바라본 채 깊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은 조용했고 바람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사랑이 다시 이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잃었던 시간을 되찾은 듯 조용히 손을 맞잡았다. 그러나 오래 머물 수는 없었다. 공주는 사라지지 않겠다는 집착으로 언제든 그들을 붙잡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지금이야. 서둘러 성을 빠져나가자. 그들은 깊은 밤 발소리를 죽이며 성 밖으로 도망쳤다. 성문을 지나 숲에 다다르자 바람이 크게 소리치며 한 거대한 그림자가 내려앉았다. 두 사람아, 내 등에 올라타라. 그것은
바람이 소개했던 바로 그 커다란 독수리였다. 거대한 날개가 어둠을 가르며 펼쳐지고 황금빛 눈이 바다 저편을 응시하고 있었다. 부탁해요. 우리를 바다 건너 집으로 데려다 주세요. 그러려면 중간에 쉴 곳이 필요하니 꼭 기억하라. 바다 한가운데서 그 씨앗을 던져라. 그들은 독수리의 등에 올라탔다. 그리고 거대한 날갯짓과 함께 밤하늘로 높이 치솟았다. 바람이 후 하고 지나간다. 아래에는 광활한 홍해, 까만 물결이 달빛을 머금어 반짝였고 독수리는 점점 지쳐가는 듯 날갯짓이 무거워졌다. 조금만 더 씨앗을 던져라. 지금이야. 쟤들 받아주세요. 그녀는 바람이 준 도토리를 깊은 바닷속으로 던졌다. 순간 바다 아래에서 빛이 솟구치더니 거대한 참나무가 물을 뚫고 자라났다. 나무는 단숨에 하늘높이 뻗어올라 독수리가 쉴 수 있는 터전을 내어주었다. 고맙다. 조금만 쉬었다 다시 날겠다. 잠시 숨을 고른 뒤 독수리는 다시 힘차게 날개를 펼쳤다. 그렇게 그들은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건너 고향으로 향했다. 마지막 새벽빛이 떠오르는 무렵 오래전에 떠났던 그 마을의 풍경이 천천히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드디어 돌아왔어.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구나.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고 두 사람은 그 후 오랜 세월 동안 사랑과 따뜻함 속에서 함께 살아갔다. 이렇게 종달새에서 시작된 운명의 인연은 바다와 숲, 태양과 달을 넘어 마침내 영원한 이야기로 남게 되었다. 부드러운 바람이 이야기의 끝을 감싸며 조용히 사라진다. 이렇게 해서 사랑을 위해 세상을 걸어간 소녀와 저주를 이겨낸 왕자의 이야기 종달새 동화가 끝났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이 조금 따뜻해졌나요? 여러분의 하루가 이 이야기처럼 아름다운 기적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의 동화가 마음에 들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만나요. 천천히 사라지는 바람 소리와 함께 부드럽게 막이 내립니다.